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최근 흐름은 양호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되냐 매일매일 이제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이제 시각이 있으면 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따져 나가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각이라고 치고 근데 이런 걸 매일매일 따져 나가지 않으면 이 시각에 꽂혀서 여기에 꽂혀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시각에 꽂혀서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반등하는데 하방론자가 계속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고 또 시장은 올라갈 거 아니 위험한데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쪽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한다는 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추가 상승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인데 이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지금 큰 상태라서 지수 차원의 접근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제 지수하고 관계가 적은 종목들 또는 계속 소외돼 가지고 덜 올랐던 종목들. 이게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변 국가의 증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한국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따져보면 인도는 금리가 5%에서 6%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 5%였고 대만은 코로나 때 1.1에서 지금 1.8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1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0.5에서 3.5%가 됐는데 이걸 비율로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오른 거고 일본은 0, 인도는 한 코로나 대비해서 20% 오른 건데 우리는 금리가 700% 오른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증시가 소외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다. 그러면 소외가 안 되려면 소외를 만회를 하려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만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금리 인하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거 외에는 이 시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맞춰야 인도, 대만, 일본 증시랑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갈 거고 뒤늦게 올라갈 건데 지금 먼저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국 증시가 소외됐고 그 소외된 지수 안에서 또 소외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도면 그린다고 너무 무리를 했더니 눈이 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만 그랬다가 이게 지금 이쪽 눈까지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결막염인 것 같은데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때 약속을 잡아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나 뵙는데 제가 부담스러운 거 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눈을 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자니 뭔가 좀 처량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낫고 나면 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맞다. 이거를 예. 엔화로 바꿔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맞다. 예. 근데 엔화를 바꿔도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해안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돈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한 돈사가 한 800평
건물만 800평이고 전체 한 1,500평 정도 되는 큰 논사인데 저는 돼지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크냐면 흑돼지인데 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은 또 이 사람 눈 같이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눈 같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와 너무 큰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돈사 안에 보면 이 돈사는 이제 이 가스가 심해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호강판을 쓴 게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을 썼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밑은 사가도 위는 멀쩡하니까 이제 설치는 가능한데 그래서 보강할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강을 이렇게 몇 군데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만 들어왔는데 진짜 와 돼지가 너무 큰 거예요. 소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체감으로는. 근데 요 어깨 쪽에 근육도 엄청난 것 같아서 그 주인분이 이제 자꾸 들이대니까 코로 막 뭐 달라고 자꾸 들이대니까 꿀꿀하면서 저리 가라고 이제 때리기는 저도 한번 탁 건드려 봤는데 완 돌덩이. 그래서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하러 갔다가 막 돼지에 대해서 막 물어봤는데 돼지가 총을 이런 데 맞으면 끄떡도 안 한답니다. 요 귀 뒤가 약한데 여기에 총을 쏴야 죽지 안 그러면 이제 이 포수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근데 위험하다는 게 좀 멧돼지한테 물려 죽었다 이런 뉴스 볼 때 아니 뭐 그냥 오면 발로 차버리면 되지 이 생각했는데 요거 보니까 왜 죽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크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세상은 진짜 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좀 충격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형주에서는 이제 올릴 수 있는 주체가 사니까 그런 거고 개인 매도가 소형주에서 내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형주는 개인이 뭐 거의 100%입니다. 외국인 조금 있으니까 한 95%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5%고 이 중에서 올릴 수 있는 주체, 올릴 수 없는 주체가 있습니다. 네. 이 주체가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를 얘들은 언제 합니까? 올릴 수 있는 주체들은 주가가 항상 올라가서 거래량이 빵 터질 때 이때 합니다. 요 포인트에서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 어디서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매도를 합니다. 이런 데서 돈이 급하니까. 그럼 지금 상태가 여기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인 매도는 소형주를 밀고 내려가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해도 주가가 내립니다. 참 신기한 게. 서로 주고받아도 내리고 팔아도 내리고 사도 내립니다. 내가 사니까 내리네 이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냐면 떨어지니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소형주에서는 하락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개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히면 똑같은 구조인데 이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도 다 개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눈에도 한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코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눈은 이제 지금 제 상태는 좀 괜찮아졌는데 체감하는 건 괜찮아졌는데 색깔이 빨개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벌겋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저는 괜찮은데
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코닉스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종목이고 이익도 내고 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죽었는데 광학 사업, 렌즈, 경기 영향을 조금 받는 예, 그런 종목이고 그 경기 영향을 받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하고 엇박자를 낸다라는 것은 작은 종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가가 시세 내고 난 지도 한참 됐고 그래서 끼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매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는 매수를 하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만 매집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돈 벌어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또 내려가게 방치를 해보고 방치했다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보유하지만 이때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먹고 이미 이때도 약간의 기미가 보였고 예, 이렇게 해서 충분한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흔적이 있다. 매집 흔적이 있다. 주가 조작을 하는 쪽에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것 같다. 물론 그런 거 포착해서 들어가면 시원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뭐 100만 원, 200만 원이야 모르겠지만 억 단위로 투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 먹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짤 때 그냥 계속 매집해가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뭔가 기미가 보인다 해서 들어가면 어김없이 반작용이 나옵니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작반입니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때 사서 이때 팔면 좋았는데라고 하지만 이때 왕창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털릴 때까지 안 털리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인데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 금액이 적다면 상관이 없고 금액이 크다라고 하시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평가라서 저평가에 이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나는 뭐 10년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이 아니면 사실 거의 못 견딥니다. 요 흔드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노레이. 네, 제노레이가 메디아나처럼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 3단봉. 예. 메디아나 한 번 더 칠 것 같은데 예, 이런 흐름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제노레이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닥에서 이런 매집형의 거래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니까 거기에 따른 매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추세 전환을 도모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항상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이때까지만 봤을 때 이거 돌려보시면 뭐 이때만 하더라도 잘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겠네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방 얻어 터지고 이제 쭉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오를 자리에서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렸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이런 건 한 2년 정도 필요합니다. 뭐든 시세를 내고 죽은 것도 2년 시세를 못 내고 죽은 것도 2년
네. 그래서 2년 정도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리고 그때보다 상황이 뭐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순자산이 뭐 600억 대에서 이제 1,000억 대를 보고 있는데 회사는 그만큼 커졌고, 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계속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종목 하나 다루고 마무리할 텐데, 네, YM입니다. YM은 오늘 되게 좀 뜬금없는, 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산 걸 보면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그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추정을 하면, 자, 사람들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여유 자금, 그러니까 여유 자금은 뭐 많겠지만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여유 있게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테크든 뭐든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1,000억이 있는데 현금 1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000억인데 1억이 없는, 당장 1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어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득이 연간 10억이다 해도 거기에 맞춰서, 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소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10억이라 해도 여유 자금이 계속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5천만 원이 '에이 뭐 큰돈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빡빡한 구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주식을 장내에서 더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서 파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럼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삽니다. 근데 샀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랬을 때 그리고 경영자들이 대부분 뭔가 회사가 아주 크게 좋아져서 지금 다시는 이제 '이 가격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호재고, 어떤 종목을 봐도 최대 주주가 더 샀다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만큼 굉장한 호재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소위 이제 기업의 경영자라고 하면 그 증권사나 뭐 이런 자산 관리하고 관련된 쪽에서 VIP일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제안을 받겠습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투자처도 있는데 등등. 예, 제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식을 샀다는 거는 웬만한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호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실적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 이번에도 400억 넘었던데, 이대로 가면 이제 1,6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매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또 쓸 수 있는 이 정책 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네. 그리고 여기에 자, 이 전동화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한 3,200억 200억 정도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동남아에서 이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공장이 결국 정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그럼 그게 또 공장 규모가 비슷하니까 4,800억이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분기 매출이 1,000억 대로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의 영업이익률 보시면 지금 1%대 3%대인데 한 이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최대일 거고, 1에서 3%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하면 단가 인하 압력이 오니까. 자, 그러면 1에서 3%라고 봤을 때 10억에서
30억이다. 그닥 뭐 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재 기준인 거고 규모의 경제로 감안했을 때 구매 파워도 커지고 태양광 모듈도 제가 길을 쓰고 이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구매 파워가 큰데 예를 들면 뭐 10만 원에 사올 걸 한 8만 원에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크게 사고 나면 얼마에 공급을 해주겠다. 우리는 얼마에 공급을 해주겠다. 어떤 제품을 이렇게 되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매출이 불어남에 있어서 파생적으로 예, 좋아지는 부분도 많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1에서 3%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같은데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반에서 이만큼이 더 높아지는데 고정비는 같다라고 보면 예, 당연히 커지는 거고 3배가 되면 곱하기 3을 하면 될 겁니다. 3에서 9% 정도 보시면 되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억에서 90억 정도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이 정도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분기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으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 말씀드렸듯이 2% 가까이 예,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돈만 있으면 뭐 더 사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찾아봐도 1,000억대 매출이 5천억이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투자지 않습니까 이게. 예.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에 베팅하는 거 이게 투자니까.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제가 봤던 이 관점에서 확신을 높여주는 게 최대 주주가 샀다라는 거. 예. 어떤 회사도 거의 대부분 회사도 최대 주주가 안 삽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도 자기네 회사 주식 안 삽니다. 예. 그런데 샀으니까 뭔가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회사를 망가뜨려서 조지려고 해도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 제가 하는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기 편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